네,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사회의 여론의 바로미터가 되어주는 미디어토마토 결과를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이승형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본부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2주 동안이나. 집콕했습니다. 집콕. 집콕이요? 네, 태풍도 오고 뭐 그래서 휴가라고 어디 가질 못했습니다. 네, 근데 얼굴이 알겠습니다. 피부가 더 좋아지셔가지고 왠지 집콕만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복잡스러운 문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자, 쇼미더민심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추이를 함께 살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긍정이 33.9%, 네. 부정이 63.9% 나왔고요. 지난주보다 긍정이 한 1.2%포인트 올랐고 부정이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큰 의미는 뭐 부여하기는 어렵고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그런 네, 거겠죠? 네, 네, 네. 네. 결국엔 뭐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추이를 보면 긍정이 32%대에서 한 35%대고요. 부정이 61%대에서 64%대인데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세계관이나 어떤 시각에 동조하거나 뭐 동의하는 그런 분들이 한 요 정도 한 30% 초중반 네. 이게 굳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어도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결국 이 숫자로 수렴이 된다. 네. 지금 코퓨타님이라는 분께서 독도 이거 올해 안에 일본에다 갖다 바치느냐 뺏기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그다음에 10to22님 장사 안 돼 죽을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걸까요? 5월부터 매상이 70% 하강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한미일 동맹이라니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이렇게 지금 여론의 댓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별로 긍정평가가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갔고 우리 것에도 조금 올라갔고 다른 조사에서도 조금 올라갔어요. 물론 오차범위 내인 것 같긴 한데 네. 왜 그러는 겁니까? 그 뭐 이제 올라가더라도 뭐 큰 폭은 아니고 그럼 올라갔다가 또 조금 내려오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뭐냐면 다른 어떤 이슈가 오더라도 방금 전에 이제 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프레임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 이야기하죠. 35대 60 이게 마치 무슨 방정식처럼 윤석열 정부는 35대 60으로 계속 갈 거다. 네. 뭐 35대 뭐 55가 될 수도 있고 30대 55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대체로 이 수치에서 거의 안 벗어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사는 18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후보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3.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더 높아졌네요. 자,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서치통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그냥 계속 일관적으로 그냥 같은 수준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래도 좀 더 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잼버리 대회도 사실은 있었었고요. 8.15 경축사. 네, 경축사 있었죠? 문제도 사실은 8월 15일 날 제가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경축사가 경축사입니까? 아니 8.15는 광복을 기념하는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이에요. 근데 경사스러운 날에 대통령이 축사를 해야 되는데 그 축사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예전에는 무력으로 나라를 뺏겼다가 외부 세력에 의해 가지고 광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일본에다 자발적으로 우리 너네랑 같이 잘해보고 싶어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궁금해하세요. 왜 지지하느냐? 왜 이렇게 긍정이 올랐지 이번 주에 네. 이렇게 항상 궁금해들 하시는데 저도 그 사실이 궁금한데 결국에는 그런 우파 극우 매파적 시각 대통령의 혹은 뭐 친일 독재적 시각 네. 이거에 동조하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네. 무조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악재들이 있었습니까? 현 정권에 뭐 오염순이 사실 뭐 양평이니 뭐 많았잖아요. 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결국 구도가 그렇게 잡혀 있다. 예. 근데 그게 비단 이 시대뿐만이 아니고 보통 보수 진보의 어떤 구도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지난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그 흐름이 아니 보수들도 보수들도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가 진짜 보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여기서 거죠.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35%는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도 지지하는 거지만 민주당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싫고 이재명 대표가 싫고 그러니까 똘똘똘 뭉쳐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 그러니까 하여튼 논리나 또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영희 변호사도 진행자도 경축사가 왜 이래? 네. 근데 35%는 그래 이대로 가. 이게 동조를 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런 35%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치기, 분열. 그런 걸 계속 경축사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경축사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경사스러운 날이고 네. 통합을 더 얘기했는데 맨날 호소하고 분열만 해야 할 그건데 갈라치기 거기서 분열 얘기가. 갈라치기를 한단 말이죠. 먹히니까. 그렇잖아요. 먹혀요. 먹히잖아요. 먹혀요. 먹혀요. 그게 왜 먹히냐고요. 그게 민주당이 거기- 싫어서 그렇죠. 프레임화 돼 있는 거죠. 프레임이 돼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싫어서. 프레임이 돼 있는 거죠. 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이 지금 책임 구박 놓고 충돌하고 있고 지금 누가 책임냐 가지고 또 시끄럽습니다. 아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국민들은 어떻게 봤는지 질문해봤습니다. 잼버리 부실 운영 사태 책임이 전라북도와 중앙정부 중 어디가 더 크다고 생각하냐. 이게 미디어 토마토에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 좀 대강 안 물어보고 어떻게 나왔나요? 전라북도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하신 분들이 35.3%고요.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58.0%. 잘 모르겠다 6.7%.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이 더 많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부 여당에게 책임이 많다가 60%가 넘었었잖아요. 그거랑 지금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에서 방금 전에 노영희 진행자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답답하지만 궁금증이 풀릴 게 35대 60이에요. 35대 60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볼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그러면 중앙정부가 58%니까 거의 60%가 아닙니까? 그러면 네. 원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론 결과에 따른 국정 운영 지침은 매뉴얼은 그래 국민들은 중앙정부야. 그러면 중앙정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국민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이게 맞아요. 네. 이게 교과서예요. 근데 교과서대로 안 가는 거죠. 왜? 35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60에 맞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공존하는 세상님이 정답을 말했어요. 돈 아깝게 여론조사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계속 30에서 35 사이입니다. 진짜 이분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30에서 35% 나오니까 뭐 돈이 남아도냐 이걸 왜 하냐 저희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조사할 때마다. 예, 우리 돈 없는 거 하시고 하지 마라. 똑같다. 갑자기 이걸 들게 되네요. 그러네요. 여러분 통통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잼버리 도대체 누가 책임이냐 이거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잼버리가 진행될 때는 책임은 나중에 따지자. 일단 대회를 좀 성공적으로 마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좀 조용히 입을 다물게 시켰어요. 잼버리 끝나고 나니까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당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또 맡겨야 된다. 그 감사원.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국정조사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원장 출신이면서 국민의힘 현재 여당 의원입니다. 최재형 종로 지금 네. 의원이에요. 감사원장 출신이에요, 이분 문재인 대통령 되게 싫어했던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뭐라고 나왔냐.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장 출신인데도 국정조사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여당이면서도.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감사원만 나서는 거는 이제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원만 났으면 돼요. 근데 행정적인 거면. 최재형 이 의원은 감사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이거 정치 사안이에요. 행정 플러스 정치예요. 정치가 들어가면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예언을 할게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배에 탑승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다음에 공천 못 받는다는 왜냐하면 거죠. 이철규 사무총장이 같은 배에 탑승하려면 이야기 잘해라 이랬거든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배에 탑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건 뭐 누구나 예측할 것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본인의 소신 발언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최재형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6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도 부실한 준비와 운영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 최재형 의원이 한 말이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만 맡길 수 없다.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중대한 일을 감사원이나 검찰의 수사에 맡기면 안 된다.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의 본질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 이번 잼버리 사태 어느 정부의 잘못이 더 크냐 이걸 가지고 따질 게 아니다.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개혁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최 의원께서 작심 발언을 하신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저는 그 대통령 그 잼버리 관련해서 그 발언이 좀 뭐라 그럴까 우프다 그럴까요? 우리 대통령님의 발언이요.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뭐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뭐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잼버리 끝나고 나서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야. 아니 도대체 이거 보고 그 저는 기사를 보고 좀 댓글을 또 보다 보니까 어느 평행 우주에서 살고 계시냐. 평행 우주 나왔군요. 평행 우주. 야 대단합니다. 저는 여가부 장관 말이 더 웃기더만요. 여가부 장관은 자기가 주관해서 해놓고는 자기가 뭐 정말 책임감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사람이에요. 뭐 최재형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권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가 공권력의 정치화거든요. 감사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검찰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그래서 정치 감사, 뭐 표적 감사, 정치 수사, 뭐 표적 수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뭐 이재명 대표 4번째 소환됐잖아요. 저는 검찰 특수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원래 정광석화처럼 빨리빨리 끝내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냄새만 풍기고 질질 끄는 거죠. 도대체 언제 기소하는 건지 이번 가을엔 올가을엔 가능한 건지 그것도 네. 잘 모르겠고 네. 감사원도 마찬가지예요. 전현희 뭐 국가권위원장 그 사태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국민들이 네. 믿질 않아요. 검찰이 뭘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감사원이 무슨 감사 결과를 내놔도 믿질 않아요. 그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러면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드리면 우리 이승영 본부장님이 정말 순진하신 거예요. 아, 순진한 거예요? 저는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선 때까지 계속 수사할 거고요. 총선 끝나도 계속 수사할 거예요. 총선 끝나도 계속 수사할 거예요. 혐의가 너무 많아요. 계속 지금 수사할 거예요. 이거 다 예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을 계속 쪼개서 조사를 해야 소환을 해야 여론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회기가 아니라 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체포동의안이 아니라 여론에 영향을 미치죠. 이건 너무 지극히 빤히 예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감사원이 이 전북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과서에는 딱 이렇게 나오고 제가 이런 교과서는 없지만 교과서를 펼치면 이번 세계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 사태 파행 어떻게 해야 돼? 1번 김현숙 경질, 2번 그 외 정부 부처에 대해서 조사 쭉쭉쭉쭉쭉 내려간 다음에 한참 밑에 김관영 쭉쭉쭉쭉쭉 내려간 다음에 한참 뒤에 여성가족부 폐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검토할 사항.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게 교과서거든요. 맞습니다. 교과서대로 안 네, 한다니까요. 네,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 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시간 20분 만에 이제 오늘 새벽 12시 넘어서 나왔어요.
그동안에 나온 뉴스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될까 걱정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 솔솔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더 반발이 심해지고 더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건데 요 생각이 사실 딱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다는 쪽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만들어내고 끌어내고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그렇게 해서 총선 때까지 끌고 나가야지만 여당에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 정치 공학적인 그런 판단들이라는 게 결국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그림들은 그쪽에서 다 그리나 봐요. 이번 어제 그 아사히 신문 보도 아시잖아요. 오염수 조기 방류. 미리 방류해달라고. 예. 그때 가서 방류하면 총선에 악영향 악영향 끼치니까 끼치니까. 뭐 요청하고 있다. 다 모든 게 총선으로, 다 총선으로. 이 정권은 뭐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돈, 검찰 권력, 언론 이 세 개가 있으면 이긴다고 보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국민의 여론조사 같은 건 별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푸시를 해주면은 여론조사는 금방 올라가 버릴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거는 컨트롤할 수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스텝을 밟아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동관을 빨리 방통위원장에 임명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지금 포석들이 다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김관영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국회 행안위원 못해, 행안위 회의 못해 이러면서 또 여당 사람들 다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가 나 언제든지 나갈게. 왜 부르지도 않아놓고 나는 아는 걸 가지고 집회까지 썼다 하지냐. 찾아왔어요. 예, 날 부르지도 않아놓고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했고요. 아 그렇지만 나는 니네 못 믿으니까 감사원 감사 못 받겠고 솔직히 말해서 국정조사 시키는 게 맞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 감사원은 전북도 감사에 나섰고요. 국회에서는 신륙을 행안부 질의에 나섰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수근 상병 사건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복병입니다. 저는 이거 되게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박정훈 대령 이번에 정말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자, 여론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정치권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을 물었거든요. 네.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가 57.3%, 외압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가 24.4%, 잘 모르겠다가 18.3%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좀 요 숫자를 보면 24.4%예요. 우리가 보통은 30 몇 프로 지금까지 얘기를 35%? 했는데 네. 이런 거 물을 때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 중에서도 말하자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황당한 일이. 그러니까 이게 수사라는 게 뭐예요? 팩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관계 확인하고 파악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 묻고 따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수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사를 다 해놓고 결재까지 다 해놓고 나서 갑자기 그 다음날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하니까 집단 항명 뭐 수계라 집단 항명 수계. 어마어마한 혐의를 그래서 입건을 해버리고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 또 때문에? 집단을 빼버렸어요. 그러다가 집단을 집단을 뺐어요? 빼버렸어. 나중에는 항명죄만 이분에 대해서만 항명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국민들이 의아한 거예요. 이런 게 벌어지다면 이게 무슨 공정과 상식이고 무슨 이게 이렇습니까? 무슨 나라가 이래요? 이 수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면 수사인데 어떤 수사를 하냐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수사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최수근 상병이 왜 죽었냐, 왜 죽게 됐느냐, 군 내부에서 어떤 지휘 통제 체제가 잘못됐길래 문제가 있었길래 이걸 밝혀내면 돼요. 이걸 밝혀내면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 내부에서 수사를 하면 유야무야하니까 1차 수사만 하고 경찰이 이첩해서 제대로 이제 그때는 경찰에서 검찰 재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외압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24.4라면 우리가
35% 이론에 따지면 한 10%도 지금 외압이 긴가민가? 외압이 없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게 핵심은 지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누구를 좀 봐주기 위해서 시도를 한 건데 그 시도에 대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이기 때문에 안 돼! 난 해병대야! 이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군에서 판단을 하는가 한데 그냥 수사하면 됩니다. 이거는 고 최수건 상병이 원하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누가 무슨 명령을 내렸길래 내 아들이 그 지경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어떤 처벌을 떠나서. 맞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믿고 군대에 자기 자식을 보내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요 연령대에 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되게 불안해요. 근데 이 와중에 여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도 참석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여당이 이래요. 이게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말했잖아요. 부끄럽다. 아니,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럽다. 정말 군대들을 많이 안 갔다 온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정말 이 정권이 언제까지 이렇게 막 나갈지 저는 정말 우려가 돼요. 이 이게 모든 게 지금- 순리대로 안 가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하는 게 정치권에서는 이해를 사야지 오해를 사면 안 되거든요. 이 건이 왜 오해 소지가 있냐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번에 이 수사에 도마 위에 오른 임성근 이 사단장이 네. 같이 이명박 정부 때 이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의혹이 그러니까- 아니라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이다. 네.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수사를 하면 돼요. 오히려 수사를 당당하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억척이었을 뿐인 것이고,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인 것이거든요. 그럴 정도의 법치가 대한민국은 되는 국가입니다.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16일 날 국방위원회에서 전체회의 열고 여야가 이 관련된 논의를 원래 하기로 했었잖아요. 오송 참사 얘기도 하기로 했었었고 최수근 상병 사건도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못한다 그래놓고. 그러니까 더 웃긴 게 이상민 장관이랑 이런 분들이 아, 여당 의원들 안 왔어? 나 안 갈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본인들이 여당 의원들이 안 온다고 자기네들이 안 와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거고 본인들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지는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지는 여당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난 여기 못 나가겠다고 생각한다는 반증이잖아요. 말하자면. 돌아가신 그 고 최상병만 생각을 해도 그런 생각을 그러면 할 수가 안 되는 없는 거죠. 부끄럽죠. 정말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장관님께서 여당 의원도 참석 안 했는데 뭐 내가 왜 가냐 이러면서 안 나간다는 게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저는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이번에? 네, 국민의힘이 34.0%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5.5%, 정의당이 3.2% 나왔네요. 네. 이것도 뭐 추이를 볼 때 큰 지난번하고 의미는 똑같네요. 없어요. 예.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 조사 추이를 보면 45에서 48% 오르내리고 국힘 같은 경우는 32%에서 38%대 왔다 갔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도 정의당 지지도가 좀 올랐어요. 이게 2.4%였는데 이번에 3.2%면 정의당 네.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 거거든요. 0.8%. 그럼요.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2.4%인데 3.2면 많이 올랐는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지역구라 그러면 한 명도 당선이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또 하나는 더 뭐냐면 안타깝네. 예. 비례대표로 가더라도 아직 선거법이 안 바뀌어서 지난번처럼 이 거대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다 꼼수 위성정당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 정의당은 의석수가 더 줄어들어요. 지금 상태로라면.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참 저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너무 정체성이 없어지고 내년 총선에서 거의 살아남기도 힘든 그런 상황. 네, 그게 지금 정의당의 위상이고. 아니, 정의당이 그래서 창립 멤버들이 또 이미 다 나왔잖아요. 딴 당 만들겠다고. 그런 상황이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미디어 토마토 우리 조사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45.5인데 지금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 포인트의 전화 면접 조사, 면접원이 물어보는 조사를 보면 10% 정도였어요. 차이가 나죠. 네, MBS 그게 이런 이제 데. 대략 보면은 저는 한 10에서 15%의 샤이 진보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과제는 이겁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해도 민주당이 점수를 못하면 내년 총선에 희망은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점수를 따는 방법은 이 샤이 진보를 얼마만큼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 정도의 당의 이미지와 선호도를 만들어 놓느냐. 저는 이건 과제일 것 같아요. 네, 자 내년 총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내년 총선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뭐라고 나왔죠? 네, 정권 안정의 방향으로 투표한다가 34.7%, 정권 견제의 방향으로 투표하겠다가 50.4%,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겠다가 14.8% 이렇게 나왔네요. 견제가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원래 이거는 결정적인 그 기준은 되지 못해요. 관건은 결국 선거 때 적극 투표층이 어느 진영이 더 많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요거 그리고 결정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겠다가 14.8%잖아요. 맞습니다. 네. 요분들이 사실은 또 키싱 보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보다도요. 네. 지금 정권 안정과 정권 견제가 딱 1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샤이진 뭐예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정권 안정과 정권 견제가 비슷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특히 수도권, 특히 MZ세대, 특히 30대의 특히 화이트 칼라 얼마나 이 15%를 가져오느냐. 이게 내년 저는 선거의 최대 승부수다. 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죠. 원래는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그리고 약식기소 원래 했는데, 판사님이 이거 정식 재판으로 가야 된다 해서 정식 재판 했고, 징역형을 6개월 징역형 선고했습니다. 물론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만, 그러고 났더니 이 판사 성향까지 다 뒤지면서 조리돌림을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고요. 아주 그냥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 판사가 고등학교 때 쓴 글까지 다 지금 소환해가지고 탈탈 털었죠.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게다가 정말 황당하게도 변호사 단체 중에 보수적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있어요. 뭐 헌법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인가 하는 그런 모임인데, 거기서도 갑자기 이 판사님을 탄핵해야 된다는 성명을 막 내버렸습니다. 많은 변호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 저는 이거 너무 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법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점잖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특정 신문이 그렇게 기사를 마음먹고 또 털었죠. 그렇죠. 신문의 뭐 특기이기도 한데 또 종편이 그걸 또 받아 쓰고. 그렇죠. 자기는 종편이 그러면서-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또 여당에서 또 그거에 또 동조하고, 그다음에 구구단체가 또 판사를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너무 진짜 무지하고 이상해요. 한심스럽고 네. 좀 경박하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고, 네. 이거는 그냥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과거 다 털기 농락해. 시작하면은 네. 누가 몇 명이나 남겠어요. 그 신문 과거는 어땠습니까? 요즘 3년 연속 신뢰도가 제일 떨어지는 그런 언론사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는 정진석 의원은 뭐 반발할 수 있겠죠. 당사자니까. 또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도 정치 성향이니까 일반인들을 우리가 뭐 제약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인들도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언론이나 정치권은 공공성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미국에서 기소돼 있잖아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 난립니다. 아라라라 막 이래요. 미국 검사들 다 써고 아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공화당 아무 말 안 해요. 왜? 민주당도 아무 말 안 해요. 미국은 이 법치를 흔들면 일격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존중해요. 일단 존중하고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아메리카는 이 법치의 기반 위에 서 있다. 네. 그러면 지금 2심도 있고 3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당이 이러면 안 되죠. 판결을 존중하고 아니, 사법부 그럼요. 판결을 존중하고 기다려봐야죠. 그럼요. 네. 그럼요. 어떻게 그 판사 개인을 그렇게 공격합니까? 자, 어쨌든 여론조사가 그래서 있었습니다. 지금 네. 우리 여론조사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는데, 여론을 저희가 돌려봤죠. 그러니까 여당 주장에 동의하느냐와 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를 그렇죠. 이제 물었습니다. 여당 주장은 가짜뉴스 막말 등 야당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동의한다가 37%,
야당을 끌고 들어와 정치 혐오만 부추긴다는 야당 주장에 동의한다가 47.7%, 잘 모르겠다가 15.3%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을 내린 판사님을 조사한답니다. 처음에는 법원에서 입장을 내고 그러지 않다. 여러분들 너무 과도하게 개인 중앙지법에서 그렇게 판사님에 대해서 했었죠. 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대법원에서는 해당 판사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지. 이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더 문제 아닙니까? 그 판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의미, 이렇게 이 보도가 나오는 배경에 뭐가 깔려 있냐면 곧 대법원장 교체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물러나고 곧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삼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대법원장은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주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장이 나와서 이번에는 법원의 정상화, 판결의 정상화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 메시지의 전조현상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좀 잘못 들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판사에 대해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해당 판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호사 단체 성명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었습니다. 헌변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곳에서 16일 이 판사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타락한 정치와 시대착오적 이념에 찌든 사법부의 정화와 쇄신이 시급하다. 박 판사가 SNS에 그간 올렸다는 글들을 보면 자신이 오래전부터 포지하고 있었던 정치적 편향성과 반헌법적 이념의 배경이 돼 정의원을 정치 이념적 적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명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정합니다. 저는 이 판결이 그동안 그 정치권에서 이 막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막말 정치에 대한 일종의 철퇴를 가한 아주 상징적인 판결이다. 돌아가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근데 판사가 그런 판결을 보세요. 일단 검찰도 그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약식 기소를 한 거거든요. 검찰도. 판사도 그게 죄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만 그 죄가 되는 것에 대한 형량을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은 500만 원 얘기를 한 것이고 판사는 징역형이다, 실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양형을 얼마를 할 것인가는 판사 마음이지 그게 검찰의 마음이 아니에요. 왜? 당연히. 판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판단한 거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뭐 이념이 어쩌고 이렇게 털면 검찰은 그러면은 왜 이 정지석 의원에 대한 이 행위가 왜 유죄가 된다고 보고 기소를 하고 왜 500만 원이라고 하는 벌금을 매겨야 된다고 했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야죠. 그럼 그 검찰의 고등학교 때 쓴 글이나 그 검찰이 얘기한 건에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판사님이 양형을 좀 세게 때렸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 단체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일부 변호사 단체가 그것도 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 단체는. 이 이번에. 단체는 좀 그런 단체인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적어도 대한변협에서는 그렇게 이 판사를 공개적으로 뒤흔드는 걸 해서는 안 된다. 주의 조치를 줘야죠. 근데 뭐 이야기가 없어요. 이번에 대한변협에서 무슨 발표 낸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대법원장을 변협에서도 추천을 했었어요. 대법원장 후보자를 이제부터 안 하겠대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우리가 왜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흥분했어요. 네, 여기까지. 민주주의가 가라앉히시고요. 무너지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쇼미더 민심 코너 이 두 분하고 함께했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 곧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쇼미더 용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해야 돼. 자, 두 분 이번에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가 뭡니까? 광복절 특별 사면입니다. 이번 사면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라는 질문이었죠. 총 그랬더니? 2만 4천 명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중에 1등이 뭐냐? 대법원 판결 부인한 반헌법적 결정이다. 이번 사면이. 네.
86% 국민들이 진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8%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분이 좀 편향적인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 네. 네. 8%가 전 정권과 전 정권 인사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 사면, 또 4%가 문재인 정권 비폭로한 공익 신고자로서 사면은 당연한 조치가 4%. 네. 그리고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1%. 이 말을 아까 그 박병건 판사 그 판결에 얘기하고 싶네요. 네. 왈가왈부할 일이 아닌데. 네. 네. 판사는 판결을 말한다 이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 김태우 사면은 결국은 대법원 판결을 부인한 거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론이네요, 결론적으로는. 아니, 여기서 키워드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일단은 대법원 판결을 부인한 것이고 네. 3개월 만이니까 잘못됐어. 뭐야? 김태우 전 구청장을 왜 그래? 이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인 거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국 전 장관도 저격이 되는 겁니다. 하라. 아니 조국 전 장관 당연히 내부 고발자로서 공익 제보자인데 왜 건드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등장하는 겁니다. 아니 문재인 전 정권 때 했던 그게 뭐 정말 내부 잘못됐던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또 등장하는 건 이제 선거죠. 근데 네. 지금 3개월 말에 그것도 11월 달에 사면이 된 것도 아니고 12월 달에 사면도 된 것도 아니고 8월에 사면된 건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거 억울해. 태우는 억울하지. 마음 태우지. 그래. 그러니까 태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진짜 이 상황에서 그래야 내가 되겠어요? 잘못된 말을 했네. 명심이니까.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쇼미더 명심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 그 보궐선거 나가서 너 억울한 거 좀 해소해. 이런 선거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죠. 엄청난 메시지죠. 어찌 보면 과한 메시지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환님께서 화이팅입니다. 또 이렇게 외쳐주셨는데, 자, 모두도 감사드리고. 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친들의 댓글 중에서 베스트 댓글들 하나씩 뽑아가지고 선물 보내드리고 있죠. 자,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자기 생각이 헌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윤법인가요? 그러네요, 진짜. 윤법? 네. 헌법 위에 윤법? 헌법의 윤법. 그리고요. 더 중요한 말이 있네요, 그 다음에. 그것은 머지않아 장모도 사면해 주기 위한 준비가 아닌가 싶네요. 어머, 이거는- 빌드업하는 거예요, 벌써? 어머나, 이것은 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머지않아 누구를 사면해주기 위한 빌드업. 그 다음이 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더 대단해요? 네. 에이, 장모는 안 해준 게 아니라 못 해준 거야. 대법원 판결 안 나왔잖아. 크리스마스 전에 대법원 판결 나오면 그때 해줄지도. 그렇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저렇게 대놓고 개박살 내는데 법원에서는 찍소리도 안 나온다는. 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이 최은순 씨가 과연 그냥 항소상고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끝낼지 확정을 시켜버릴지 아닐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 DANB님께서 오히려 잘 됐네. 현 정권에서 내부 정보 공익 신고하고 처벌받으면 다음 정권에서 죄다 사면해줘도 된다는 명분이 생겼다. 이야, 그렇군요. 이건 진짜 예, 이건- 그러네요. 이건 다음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사면권 남발하다가 네.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여 폭망할 것이다. 와. 어, 이거 박수 쳐야 돼. 야. 이분은 제 가족이네요. 이분은 제 진짜 가족이야. 배정자 소장하고 똑같은 DNA를 가진 거예요. 누구는 왕의 DNA라 그러는데 이건 배 소장의 DNA. 사면권 남발하다가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인다. 이야, 이거 정말 여기 또 추천해 주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좋아요 해주신 분들. 네. 그리고요. 여기 상현님이 어떤 대통령이든 사면권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맞습니다. 원칙적인 네. 말씀하셨네요. 네, 마지막입니다. 유저님께서 사면권은 헌법재판소에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면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법관과 기소한 검찰을 징계의 원칙으로 해야 하고 대통령 사면권은 경범죄에 한해서만 하게 하고 정식 재판에서 확정된 판결을 사면하는 권한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댓글 뽑아주십시오. 저는 네. 그 빌드업 그것은 빌드업. 머지않아 장모도 사면해 주기 위한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뭐 예상하셨죠? 네. 사면권 남발하다가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여 폭망할 것이다. 사면 초과다.
비슷한 아재개그. 그러고 진짜 아재개그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그렇다면 유저 JH9 점점점님 이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저렇게 대놓고 개박살 났는데 법원에서는 찍소리도 안 합니까?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행정부가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사님들께서는 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베이스 댓글 뽑힌 분들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